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주말에 또 놀라운 일이 좀 나와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칠레가 리튬 국유화를 선언을 했는데 이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는요. 아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이 있고 여기 뭐 데일리부터 장중 속보 여러 자료들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에서 개장 방송을 하고 있어요. 스트리밍 방송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리튬은 왜 자꾸 리튬 그 많은 미네랄 중에 왜 리튬이냐? 리튬은요. 당연히 우리가 양극재 전구체에다가 여기에다가 수산화 리튬을 섞어서 녹여서 이게 양극 활물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수산화 리튬은 매우 중요하다. LFP 같은 탄산 리튬이겠죠. 그래서 근데 이걸 정제 가공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들고요. 비용도 들고 그것보다는 무엇보다도 환경 파괴 지금 방식 대규모의 황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황산 유독 물질에 노출되는 문제도 있고 따라서 이게 또 강으로 흘러들고 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합니다. 중국은요 자원의 빈국입니다. 중국은 사실 자원도 별로 없고 곡물도 별로 없고 참 가난한 나라입니다. 대신에 굳은 일을 해서 지금 버티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면 이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이쪽에서 리튬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세계 1, 2, 3인데 왜냐? 여기 안데스 산맥이 있잖아요. 안데스 산맥이 있어서 제가 기본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리튬, 우리가 염호라고 얘기할 때 염호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안데스 산맥이 그 리튬은요. 화산 마그마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그마.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 리튬 많습니다. 마그마가 있을 때요. 그래서 염호할 때 자꾸 모르는 분은 염호하니 소금하고 소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소금에 리튬이 들어있다 이런 분들은 아주 무식이 철철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안데스 산맥 같은 게 솟아버려 가지고요. 여기 바닷물이 갇혀버립니다. 바닷물이 갇히면 이게 증발하지 않겠습니까? 물이 증발하면 소금 덩어리가 남겠죠. 그 위에 막 퇴적이 돼서 땅속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화산이 막 분할을 해가지고 마그마가 막 떨어지는데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 빗물에 마그마가 스며들어서 땅속에 들어갔더니 소금이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이게 녹겠죠. 녹으니까 이 소금물 속에 리튬이 들어가 있는 이게 리튬 염수입니다. 염수. 이게 염호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소금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마그마와 관련이 있어요. 안데스 산맥이 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쪽에 리튬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대통령이 이미 볼리비아, 아르헨티나부터 다 특히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국유를 막 해버렸죠. 칠레까지도 이제 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나라는 배터리를 만들려면 당연히 리튬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부도 올 2월에 핵심 강모 전략, 그래서 33종 해가지고 중국 의존도를 낮춘다. 이런 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우리 위정자들이 경제를 너무 몰라. 정치에만 민감하고요. 이념에만 민감하고 경제를 너무 몰라서 이 관련 법안이 사실 이전부터 있었는데 국회를 지금도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거 몰라. 이정자들이 경제를 정말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막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그 관련 보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뭐 리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리튬이 있는 나라들이 국유화해버리면 남아있는 게 이렇게 보면 야 최근에 어반 리튬의 CUX 특허 기술 하 대표가 좀 설명을 했는데 네 요거는요 제 카페에 들어오시면 또 자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슈 분석 들어가면요 어바니튬 3대 포커, 요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어요. CULX가 뭐냐, 요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포스 LX와 비교를 해드릴게요. 포스 LX가 요겁니다. 포스 LX. 그 다음에 CULX 특허는 이겁니다. 아래쪽이 특허인데요. 이것도 전웅 박사가 발명가입니다. 이것도 전웅 박사입니다. 전웅 박사. 이건 2010년, 10년 초반에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전흥 박사가 포스코 관둔 지가 2016년이니까 그 이후가 되겠죠. 자, 포스 LX는 뭐냐? 리튬 염수 말씀드린 염호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거해야 된다. 전 세계 염호 97%가 버려져 있다. 그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는 특히 불순물질 칼슘과 마그네슘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높으면 그 상업적으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기술로는요. 그래서 지금 한 3% 되는 이게 이제 우윤이라든지 뭐 움브레 무에르토 이런 거죠. 이 포스코가 움브레 무에르토 강조하잖아요. 이건 리튬 칼슘 마그네슘 양도가 상당히 낮아서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3%밖에 안 되고요. 97%의 네, 염호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너무 높아서 다 버려져 있어요. 버려져. 방치되어 있습니다. 오염 물질이죠. 사실 그것들이. 그래서 포스 LX는 칼슘과 마그네슘 제거를 해서 농축을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이게 이제 폰드입니다. 폰드. 염전 같은 거죠. 이게 폰드입니다. 폰드. 그래 땅 밑에 있는 그 염수, 리튬 염수를 뽑아 올립니다. 뽑아 올려 가지고 여기서 햇볕에 말립니다. 한 18개월 동안. 이렇게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0.15% 정도 되는 이제 여기 리튬이 처음에 0.15% 정도 된 거 이렇게 말리고 한다면 나중에 한 6% 정도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탄산리튬, 연모에서는 주로 탄산리튬을 많이 합니다. 탄산리튬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자연정발 방식,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전웅 박사가 발명한 포스 LX 방식은요. 한 3개월 정도만 햇볕에 말리고 그 다음에 0.4% 아까는 햇볕에 18개월 해서 한 6% 정도의 리튬 농도를 가진 걸로 한다 그랬는데 0.4% 정도만 농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인을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인산 리튬으로 리튬을 추출하는 방법이죠. 요게 포스 LX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전웅 박사가 발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술을 이용해서 물에 무해력도 하겠다 하는 게 지금 포스코의 방식입니다. 전웅 박사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전웅 박사는 2016년에 포스코를 관두고 나와서 더 개발했던 게 CULX입니다. 더 진보했던 게 아예 칼슘과 마그네슘 제거할 필요가 없다. 그냥 칼슘 마그네슘 그 있는 그대로 촉매 반응을 통해 리튬 복합 조성물을 한다. 여기까지가 CULX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97%의 버려진 염호를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의 리튬의 국유화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겠네. 우리나라가 기술로. 왜? 이 버려진 염호는요. 미국에도 천지고요. 러시아에도 천지고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화산 활동이 있는 데는 다 있습니다. 미국의 유타도 많고요. 캘리포니아 살톤시에도 많고요. 그래서 후문입니다. 아마 러시아 같은 데는 이미 전원 박사하고 상당한 교류를 해서 막 하자고 난리다 이런 후문도 들리는데 물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워워하고 있는 편이고 앞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특허가 이게 현실화되는지는 또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 게 뭐냐? 이 말씀드린 포스 LX는 전능 박사의 기술로 이미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연히 칠레 우유니 있는 데 갔겠죠. 2톤.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20톤. 이 플랜트를 다 전능 박사가 다 거기서 설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 해본 거죠. 대단하죠. 그 얼마나 오지입니까? 그 고산 지역, 고산병도 있는 그 산간 오지에 가가지고 일어악 물고 이런 걸 다 플랜트를 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해본 걸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CULX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왜 해본 사람이니까. 뭐 해본 사람이 뭘 알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식시장에서 근데 CULX라는 특허 기술 얼마나 알겠습니까? 리튬도 어려운데, 이 염호도 잘 모르는 우리 주식시장에서 CULX 특허까지는 너무 좀 깊이 들어갔다 생각은 하지만, 지금 국유화가 이렇게 강력해진다면, 이게 이제 시장에 부각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반 리튬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는 폐배터리 재활용입니다. 뭐 우리가 땅 밑에 없으면 뭐 배터리에서 빼내야죠. 우리나라가 배터리 강국인데 말이죠.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중국도 잘합니다. 중국이 이미 소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잘하는데 우리도 빨리 이 기초 과학을 빨리 발전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정리하면 지금 염호 개발 관련 어반 리튬이고요. 당연히 지금 뭐 리튬 하는 게 수산화 리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수산화 리튬을 탈중국화하는 게 필요하다. 리튬도 중요하지만 수산화 리튬의 88%를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굳은 일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런 공정을 안 하고 하이드로 리튬은 중국처럼 황산을 때려붓는 공정이 아니죠. 이건 촉매 공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양산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관련해서는 오늘 하이드로 리튬도 그 공지를 했네요. 그러면서 지금 수산화 리튬이 어떻게 대량 품질에 대해서는 이미 다 세계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동등 또는 이하 이게 좋다는 겁니다. 불순물 함량이 낮다 하는 거죠. 최고 수준이고 회수율도 다 영업 비밀이지만 어느 업체도 뒤지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용량도 지금 하반기에는 3,600톤이 된다. 특히 공정이 200회 이상 가동되었다. 보통 우리 케미칼을 한 50회 정도 가동되면 안정화됐다고 하는데요. 200회 이상 가동되었다 하면 이미 라인도 안정화됐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미 일부 업체 A 업체와 장기금 체결했다. 하지만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2차 전지 이런 거 많죠.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없다. 요 엠바고가 끝나면 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 조만간 B업체로 본격적인 공급이 예상되고 일본, 중국에서도 구입 요청이 있는 것 같다. 여기 뭐 공급 계약까지 됐다면 이미 끝난 게임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회사가 마침 공지를 했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탈중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이 이미 양산하고 있고 지금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말까지 해서 이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다. 올해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 근데 완공한다고 해서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나올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에코프로도 아직 배터리급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을 양산한다는 것은 업계에서 지금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계속 한번 조사를 해보겠고 우리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도 다 양산을 해서 다 해도 우리나라 배터리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수산화 리튬 강국이 돼서 이 리튬이 중국 위안화가 아니고 우리 원화로 거래되는 날을 한번 정말 손꼽아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폐배터리 재활용은 성일하이텍, 세베캡, 아이스동석, 코스모화학 이 정도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리튬 그 국유화로 인해서 이런 기술과 또 관련해서 수산화 리튬도 부각될 수가 있고요.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다들 급속히 조정받고 있는데 네, 이번에 다시 옥석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옥과 석을 구별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네, 우리는 옥 쪽에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